어제 아침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 현재 G7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포함시켜 G11을 만들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이 한국은 안 된다. 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과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핵심 이유로 한국의 G7 참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항의를 전달받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일본 측에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 한국의 G7 참석에 대해 논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 방역과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정대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되면 이는 G7의 옵저버 자격이 아니다. 즉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 한국이 G11이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정권에 의향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희생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했지만 매우 뻔뻔하게도 이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에 일본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최근 유네스코가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한국이 우려하는 점을 유네스코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에 이미 전달했다 전했고, 레슬러 세계유산센터장은 이번 내용과 결과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문에 반영할 것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일본의 군함도를 포함해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인 노동자 강제 동원 사실을 병기하라고 전달했죠. 즉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 자산 매각 결정 또한 일본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이 사라져 일본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그동안 일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한 것은 역사상 2차례뿐인데요. 두 번 모두 유산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이유로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당하게 될 국가는 일본이 최초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으로 일본인의 취임 기회가 최근 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존재감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라며 최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여성 최초의 WTO 사무총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점과 정은경 본부장의 차기 WHO 사무총장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너무나도 처절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베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현직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베 신조 총리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금품을 건네받은 한 의원이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가 선거 당시 문제의 인물 가와이 안리 후보에게 지원한 금액은 다른 자민당 후보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돈은 곧 지방 의원들에 뿌려졌고, 이를 받은 의원들은 아베 씨가 주는 것이라 털어놓은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가 도대체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언들을 한국에 쏟아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내 정치형 혐한 정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베 총리는 개인의 지지율 인상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의 대표 주자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베의 G7 확대 반대는 일본의 방역 실패와 정치 비리로 폭락한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재고 검사가 무료다. 어떻게 하면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할까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나라를 조율할까의 차이였다. 많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은 글에 달린 한 미국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 사람이 간단한 혈액 검사와 비강 검사를 했는데 $3,270, 하나로 420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병원비가 비싼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액수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민간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 중간층 국민들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중간층은 최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좋은 사보험을 갖지도 빈곤계층에 주어지는 국가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8년 기준 전체 미국인의 8.5%에 달하는 2,75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년 7.9%인 2,560만 명이 가입하지 않았던 것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으나 문제는 병원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일 국내 한 커뮤니티에 놀라운 한 영수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진단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태어난 사람이 받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진료비 총액은 970만 원이 넘었지만 본인 부담액은 불과 44,150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치료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기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처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 방송인 크리스 존스는 고국을 걱정하며 미국은 땅이 크고 진단키트도 모자라지만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안 받으려 한다며 의료 시스템이나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돼 있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무상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도 오래전부터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상의료로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의사들은 노화와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는 EU가 성립되고 난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계속된 유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탈리아 공공의료 체계의 의사들은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인력과 시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낮은 의사 연봉으로 해외로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같은 무상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사들 소득이 높고 영어를 사용해서 언어 장벽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1인당 보건복지 예산이 이탈리아보다 28% 높으며 강력한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마저 최근 환자가 폭증하며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의 최고 책임자인 사이먼 스티븐스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의 규모는 공공의료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이번 사태를 위해 선정된 병원은 30개에 불과했고 병상은 4,00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10만 명이 부족한 형편으로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영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영국도 높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에 한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집단 면역을 말하며 국민 70%가 감염되면 면역력이 생긴다는 어이없는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사용했을 때 인구 26만을 잃을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오자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노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인 70세 이상을 최대 4개월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차별받고 자유는 제한되고 가택연금을 당한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민간 의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공공의료도 갖추고 있으며 국가의 의료보험도 강력합니다. 한국은 민간병원과 공공의료의 조화가 가장 잘 이뤄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병원들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왔고 국가의 공공의료와 의료보험 시스템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뛰어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한 말이 나오자 한국은 매우 선진화된 공중보건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43년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난 4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고 세계 사회보험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건강보험은 이번 위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